방콕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도심 내 녹지 공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청논시 운하공원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원방콕이 고층 개발과 녹지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다면 청논시는 수변 공간을 활용해 도시 한가운데의 녹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논시 운하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모델로 삼아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환경 개선과 녹지 공간 확대를 목표로 여러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 동양의 베니스로 불렸던 방콕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공원은 도로와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공원 접근성 역시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보행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는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 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구조 측면에서 서울 청계천과 비교해보면 보행로와 수변 공간 사이의 높이 차가 크고 반면 보행로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이는 작아 수변 공간이 도시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운하의 수질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악취와 벌레로 인해 시민들이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시민들이 녹지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조성된 이색적인 휴식 공간은 도심 속에서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고 조명이나 다리 난간 같은 디자인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더해 인상 깊었습니다. 소음과 매연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개선된다면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방콕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논시가 수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끌롱방 루앙은 전통적인 수상 문화를 간직한 장소로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콕은 오랜 세월 강과 운하를 따라 형성된 도시로 물과 함께 살아온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콕이 강물을 활용해 어떻게 더위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끌롱방 루앙을 방문했습니다. 끌롱방 루앙은 방콕의 전통적인 수상마을로 운하 주변에 자리 잡은 예술적인 분위기의 명소입니다. 방문 당시 길거리 공연과 축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으며 곳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상가옥들은 강변 부근에 기둥을 먼저 세운 후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이는 강으로 인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또한 집 아래로 바람이 통하도록 설계되어 더위를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니 집 아래에 비열이 큰 물이 흐르고 공기가 통해 도심의 집보다 한결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위를 지나는 다리에는 소원을 비는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보며 서울 남산의 사랑의 자물쇠가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광객이 물고기 간식을 사서 밥을 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식사하거나 룰기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관광 문화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술 마을로 유명한 만큼 다양한 공예 체험을 즐기는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일상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주변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전통적인 수상 문화와 현대적인 관광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콕의 오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방콕 시청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며 도시는 물과 공존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빗물을 매개로 폭염과 홍수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쭈라롱권 100주년 기념공원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쭈라롱권 대학교의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에 개장되었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강우량이 많은 방콕의 도시 환경을 고려해 홍수 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100만 갤런, 약 3,785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중력의 원리로 빗물이 자연스럽게 저지대의 연못으로 흐르고 모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인 빗물은 공원 내 식물에 물을 주거나 분수의 물로 재사용됩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식물 식재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와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숭이가 음식을 뺨 주머니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먹는 행동에서 착안한 개념인 원숭이 뺨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식생 유지, 도시 냉각 등에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물순환을 돕는 전략입니다. 이곳은 주변 건물과 연결되는 통로와 공원 곳곳에 배치된 여러 입구 덕분에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감 있는 설계로 외부에서도 내부 풍경이 잘 보여 자연스럽게 방문을 유도합니다. 공원 내에는 화장실, 전시실,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이 물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역에는 울창한 나무가 부족해 한낮에는 그늘이 적어 불편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아 피크닉을 즐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며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방수 환경교육 및 보존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도시 속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자연 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을 고려한 삶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하수 처리장이지만 지하의 하수 처리구역 외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름다운 공원과 환경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환경도서관에는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도서와 방콕의 환경 정책에 관한 전문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더위에 대응하는 시원한 공공 쉼터이자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어 저희의 연구 주제인 Urban Heat Resilience를 증진시키는 훌륭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의 인상 깊은 특징 중 하나는 건물 전면에 설치된 인공 폭포였습니다. 이 폭포는 하수 처리수 물을 재활용하여 건물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모두 직접 가봤는데 체감 온도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센터는 로파이 공원, 퀸시리킷 공원, 짜뚜짝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공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공원은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도심의 공기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방수 환경교육 및 보존센터는 모두가 꺼려할 수 있는 공간인 하수처리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 좋은 사례입니다. 미래의 방콕을 이끌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수처리수를 활용해 건물과 부근의 열기를 식힌 점이 우수한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방콕은 전통적인 수상가옥 문화에서부터 현대적인 환경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물과 함께 도시를 일구어온 역사와 경험을 지닌 곳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방콕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뜨거워지는 도시 속에서도 더위를 줄이고 회복력을 키워가는 Urban Heat Resilience의 여러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녹지, 물이라는 세 가지 도시 요소를 중심으로 열에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탐험은 단지 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환경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도시 전체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저희 자신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회복력을 고민해보고 다듬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회복력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곧 우리 모두의 삶도 함께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